요즘 기술주, 특히 AI 쪽 보면요. 팔란티오와 ARM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한쪽에선 막 제2의 엔비디아다, 미래 기술이다 하면서 엄청 뜨거운데 또 다른 쪽에선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 펀더멘탈에 비해 너무 비싸다 이런 경고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 줄다리기 같아요. 네, 팽팽하죠. 그래서 오늘 이 뜨거운 감자, 팔란티어와 ARM의 가치평가 논쟁 속으로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걸 넘어서 왜 이렇게 다른 시각들이 나오는지, 또 각 기업의 진짜 경쟁력은 뭐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위험은 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사실 명확해요. 두 회사 다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기술, 또 잠재력 있다는 점, 여기엔 뭐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이 합당한가? 바로 이 질문인 거죠. 과거 비슷한 시기 다른 기술주들이나 뭐 현재 동종 업계랑 비교해도 유독 높은 가격표가 붙어 있다. 이런 평가가 많거든요. 과연 이 시장의 뜨거운 기대감을 현실적인 성장으로 진짜 증명해낼 수 있을까? 이해 관건인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고 흥미로워지는 거죠. 네, 그럼 먼저 팔란티어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팔란티어 하면 역시 그 2023년에 인공지능 플랫폼 AIP 내놓으면서 상업 부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확 커졌어요. 이 회사가 내세우는 게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쓴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온톨로지, 이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기업 안에 막 흩어져 있는 온갖 종류의 데이터나 자산, 업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걸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디지털 지도나 디지털 트윈 같은 걸 만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연결해서 네.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도 내리고 또 그 결과를 다시 학습해서 시스템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뭐 그런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분석 툴이 아니라 기업 운영 자체를 디지털 공간에서 막 시뮬레이션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종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군요. 실제로 IDC 같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팔란티어를 그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분야 리더라고 꼽기도 했고요. 기술력이나 제품 방향 자체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역시 주가, 그쵸? 네, 그렇죠. 기술력은 기술력이고 시장에서는 팔란티어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갔다. 이런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대비 주가 배수, PSR 이걸 많이 보는데 이게 동종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거의 뭐 최고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다른 고성장 기술주들이랑 비교해도 눈에 띄게 높다. 이런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요. PSR이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반영돼 있다는 뜻이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평균 회귀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은 멀티플, 그러니까 가격 배수는 영원히 가기 어렵고 언젠가는 업계 평균 수준으로 좀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팔란티어 성장 속도가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이라도 둔화된다거나 뭐 금리가 올라서 미래 가치를 할인하는 폭이 커진다거나 아니면 시장 전체 유동성이 줄어들면요. 이 높은 멀티플이 생각보다 빠르게 꺼질 수 있다. 이런 위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좀 비슷한 길을 걸었던 기술주들이 있었나요? 그럼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비교적 최근에도 아주 높은 PSR 기록을 했던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 성장세가 조금 꺾이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팔란티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주가가 기업의 실제 체력보다 너무 멀리 달려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일종의 가격 자체의 위험에 대한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팔란티어가 직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방 위험 시나리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성장 둔화 가능성 말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상업 부문 성장의 지속성이에요. AIP 도입 초기의 성과가 좋았지만 이게 정말 대규모 계약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연간 반복 매출, ARR 성장률이 계속 가속화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예상보다 좀 주춤하거나 큰 고객 확보가 늦어지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확 바뀔 수 있죠. 정부 부문 매출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가끔 언급되던데요.
그건 어떤가요? 네, 그것도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계약은 뭐 안정적일 수도 있지만 특정 정책 변화나 예산 문제 또는 데이터 보안이나 거버넌스 관련 규제가 갑자기 강화되면 수주 환경이 확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주식으로 보상하는 규모, 그러니까 스톡옵션이나 RSU 같은 주식 기반 보상, SPC라고 하죠. 이게 크다는 점도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왜 문제죠? 당장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닌데. 네, 당장 현금 유출은 아니지만 발행 주식 수를 늘리잖아요. 그럼 주당 순이익, EPS 같은 지표 개선 속도를 더디게 만들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듣고 보니 고려해야 할 위험 요인들이 꽤 많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의 성장 스토리를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주된 논리는 뭔가요? 반론의 핵심은 역시 기술적인 차별성 그리고 시장 확장성에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그 온톨로지 기반 접근법이랑 이걸 구현한 AIP 플랫폼, 이게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하기 매우 어려운 일종의 깊은 해자, 모트를 구축했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단순히 AI 모델만 딱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복잡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실제 운영에 적용하는 그 전 과정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한번 도입하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아, 일종의 고착 효과, 락인 이펙트를 기대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 위주였던 사업 모델을 상업부문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하면서 공략 가능한 전체 시장, TAM이라고 하죠. 이게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강력한 성장 동력이고요. 특히 구독 기반의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 고객이 늘수록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잉여 현금 흐름이나 이익률이 개선되면서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느 정도 정당화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팔란티어는 높은 가격표라는 허들과 독보적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엔진 사이에서 막 줄다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평가는 진짜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죠. 만약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준다, 그러면 고평가 논란은 뒤로 하고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상당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팔란티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또 다른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죠. ARM으로 넘어가 볼까요? 팔란티어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통합의 강자라면 ARM은 AI 시대를 떠받치는 하드웨어 설계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ARM의 스토리는 또 다릅니다. ARM은 원래 스마트폰의 두뇌, 그러니까 모바일 AP 설계 분야에서 저전력이라는 확실한 무기로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직접 칩을 만들지 않고 설계 도면, IP라고 하죠. 이걸 퀄컴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 빌려주고 라이센스나 로열티 수수료를 받는 그런 독특한 사업 모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시장을 넘어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는 점, 이게 주목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서버형 칩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 이때 ARM의 설계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텔 X86 아키텍처 대비 전력 효율이 높다는 장점 때문이죠. 자동차의 자율주행 칩이나 사물 인터넷, IoT 기기, 엣지 컴퓨팅 이런 쪽으로 적용 분야도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특히 AI 모델을 학습하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ARM의 저전력 설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맞습니다. AI 연산에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데이터 센터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같은 공간과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하는 효율성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ARM 아키텍처의 강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상장 이후에 가파르게 올랐는데 역시나 팔란티어처럼 이 가격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RM의 밸류에이션 우려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에서 나타나나요? 팔란티어처럼 PSI인 거야? ARM은 PER이나 PSR 같은 전통적인 지표들도 당연히 보고요. 이게 동종 반도체 설계 기업들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미래 이익 성장률까지 감안해서 계상하는 PEG,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이라고 하죠.
이 지표로 봐도 1배를 훌쩍 넘어서 과열 신호다 이런 해석이 많고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ARM이 벌어들일 이익 성장세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팔란티어와 비슷한 맥락의 우려군요. 혹시 ARM만의 좀 독특한 위험 요인 같은 것도 있을까요? ARM의 경우 시장에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의 양, 그러니까 유통 물량, free float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이게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모회사인 소프트뱅크가 여전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 회사가 발표하는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이게 시장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막 쏟아내면서 주가가 급락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아,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이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적정 가치로 제시하기도 한다고요? 네, 그런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재 주가가 미래의 장밋빛 전망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반영했다. 이런 판단하에 좀 더 보수적인 접근, 그러니까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후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죠. 결국 현재 가격이 미래 성장에 얼만큼을 미리 감겨와서 반영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ARM이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하방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핵심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로열티 수입 증가세가 예상보다 더디거나 신규 라이센스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주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클 수 있겠죠. 둘째는 경쟁 환경의 변화입니다. ARM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오픈소스 기반의 RISC-V, 리스크5라고 하죠. 이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 RSV요? 네, RSV는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방형 설계 방식인데 이 장기적으로 암의 영향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물론 기존 강자인 인텔의 X86 진영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RSV는 근데 아직 생태계 규모가 좀 작지 않나요?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특히 중국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RSV를 밀어주는 움직임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유통 물량이 적다는 점, 이건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좀 과민 반응할 수 있는 불안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환경, 특히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는 ARM 칩이 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 PC, 자동차, IoT 기기 시장의 수요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이고요. 위험 요인들을 듣고 보니 ARM의 미래도 마냥 장밋빛만은 아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RM의 강력한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도 많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근거로 들 수 있을까요? RM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지난 수십 년간 구축해온 생태계의 힘입니다. 수많은 반도체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사,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개발 도구, 툴체인들이 RM의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 ISA를 중심으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 있어요. 이건 마치 거대한 도시와 같아서 한번 이 도시에 정착한 기업들이 다른 도시, 그러니까 경쟁 기술로 이주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 즉 전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고착 효과, 락인 이펙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술적인 우위 말고 사업 모델 측면에서의 강점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최근 RM은 단순히 기본 설계만 제공하는 걸 넘어서 더 높은 성능과 보안 기능을 갖춘 최신 V9 아키텍처 채택을 유도하고 있고요. 또한 칩 전체 가격에 비례해서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라이센스 모델을 확산시키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칩 판매량이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더라도 칩 하나당 받는 로열티 단가가 올라가면서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앞서 강조했듯이 AI 시대의 핵심 과제인 전력 효율 측면에서 RM 아키텍처가 가진 구조적인 강점, 이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거대한 시대적 흐름,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들어보니 팔란티어와 ARM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술과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장이 매긴 높은 가격표에 대한 의구심 역시 만만치 않고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높은 가격을 주고 살만한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에서 가격 배수, 즉 멀티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 기대감이 계속 충족되거나 심지어 예상을 뛰어넘으면 높은 멀티플은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대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주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무줄을 잔뜩 당겨놓은 상태와 같아서 딱 놓는 순간 순식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보다 더 움츠러들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고성장, 고밸류에이션 주식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만큼이나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고들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성장 스토리가 좋으니까 하고 뛰어들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위험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큰 주식에 투자할 때 고려해 볼 만한 리스크 관리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전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비중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이라도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싣는 것은 위험하죠. 특히 팔란티어나 ARM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은 전체 투자 자산 대비 비중을 일정 수준 이하, 예를 들어 5%에서 1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둘째는 시간 분산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러 번에 나누어 사거나 파는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을 활용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거나 매도 가격을 높일 수 있고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트리거 기반 대응입니다. 미리 정해둔 원칙, 예를 들어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 비중 축소, 핵심 경쟁사 점유율이 급등하면 매도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풋옵션 매수 같은 파생 상품을 이용한 해지 전략도 있지만 이건 비용이 발생하고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에게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냉철한 분석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확인해야 할 것은 결국 구체적인 숫자와 데이터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지를 계속 추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란티어의 상업 부문 고객수 증가율이나 계약 규모, ARM의 데이터 센터 로열티 성장률 같은 핵심 지표들이 계속해서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거나 상회하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매출만 볼 것이 아니라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서 실제 이익이나 현금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주식 보상으로 인한 희석 효과를 감안한 주당 가치 변화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들도 계속 점검해야겠죠? PSR이나 PER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PSR, PER, PEG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단순히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경쟁사들이나 과거 이 기업의 역사적 수준과 비교해서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인지, 그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금리나 유동성 같은 것이 경제 변수들이 이들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보수적인 투자자랑 공격적인 투자자랑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현재처럼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구간에서는 투자를 망설이거나 아주 적은 비중으로만 시작하고 향후 시장 조정이 와서 가격 매력도가 높아졌을 때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높은 성장성에 베팅하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성장 모멘텀이 강하게 유지되고 거시 환경이 우호적일 때 편승하는 전략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손절 원칙과 이익 실현 계획을 세우고 앞서 말씀드린 실적 및 밸류에이션 지표 변화에 따라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능동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팔란티어와 ARM을 둘러싼 시장의 뜨거운 논쟁, 그 이면의 논리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플레이어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만큼이나 높은 가격표가 붙어있다는 현실 또한 부인할 수 없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가치는 단순히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마도 그 성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상당한 규모의 주식 보상이 계속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것이 주당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죠. 아, 성장 속도만큼이나 성장의 질이 중요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이 기업들을 평가할 때 주목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률, 즉 양뿐만 아니라 그 성장이 얼마나 내실 있고 수익성, 또 주주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그 질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현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